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태의 안보적 없는 심야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방송이 되겠는데요. 지금 현재 시간이 12월 1일 새벽 2시를 넘겼습니다. 정말로 2023년도 이제 마지막 12월 달이고요. 이제 딱 한 달밖에 남지 않았어요. 자, 금년도 여러분들께서 설계하신 거 마무리를 잘 하실 수 있게 한 달간 그래도 예비 시간이 있습니다. 열심히 하셔가지고 금년 목표 잘 달성하시고 내년에 아주 큰 꿈으로 또 다른 새로운 이 한 해를 맞이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여러분들께 이미 여러 차례 이제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요. 자승 스님의 입적을 계기로 해서 여러 가지 설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특별히 철저하게 수사하라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자, 관련 내용 정리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이제 날짜상으로 이제 어제가 되겠습니다만은 지금 김용 법정 구속이 됐죠. 제일 떨고 있는 사람은 누구냐? 이재명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국회에서요, 기자들을 만나갖고 그 심경을 밝혔는데, 자세한 얘기는 안 해요. 자, 그러면서 전면 부인. 이재명이 잘하는 거 있잖아요. 전면 부인. 도대체 나보고 그게 무슨 관계냐? 전부 짜집기 수사가 한 결과가 아니냐? 예. 단돈 1원 한 푼 먹은 게 없다. 예, 기존의 입장을 반복했는데요. 요런 인간이 인간인가 싶기도 하고요. 제가 그래서, 이제 날짜상으로 이제 어제가 되겠는데, 어제 제가 지인들하고 만찬하면서도, 아니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인간은 내가 사실상 민주당을 지지하고 싶은데, 아무리 지지하고 싶다 하더라도 이재명을 보면 정이 떨어져가지고 도저히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민주당은 과거에 정말 한순간도 있지 않았다. 열변을 토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도 과거에는 이제 민주당도 좋아하고 우리 이제 보수당도 좋아하고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투표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내년 총선에는 도저히 이재명이가 있는 한 절대로 투표를 갖다가 민주당한테 할 수 없다. 아주 흥분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은 계속 거꾸로 가는 거예요. 민주당이 이제 산으로 간다. 배가 산으로 갔고 배가 그게 파괴가 안 되겠어요? 끝장나는 순간이 가까우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는요, 이미 여러분께도 저번 주에 저도 예고해 드렸는데, 추미애가 어제 출판 기념회를 가졌습니다. 볼만했어요. 이 함수용이 지금 그래서 새로운 또 비하 발언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남성 비하 발언이다. 남성 성희롱 발언이다. 그래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 있고, 가관이에요.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까지 난리를 치는데, 만약에 윤 대통령이 당선이 안 됐다.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 어디로 갔겠느냐? 대한민국도 산으로 갔겠죠. 심지어 함수용이는 말이죠. 우리 남성을 뭘로 빗대느냐? 이건 뭐 제가 하는 말이 아니니까 인용해야 되니까 방울 달린 남자라고 그랬어요. 아니, 방울 달린 남자. 이게 함수용이라는 신부다운 얘기죠. 이 종북 좌파. 예. 자, 그래서 종북 좌파의 집합체적 사고가 바로 이 한마디로 나온 것이 아니냐? 예, 그래서 윤 대통령은 아주 신랄하게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강한 도로로 이 함세웅이가 비판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미애, 그다음에 김용민처럼의 인간들이 모두 모여서 난장판을 벌였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추미애, 이 북콘서트에서 얼마나 많은 윤석열 정부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비하, 비판, 그렇죠, 폄하 이러한 발언이 있었는지 가히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내용 말고서 뉴스가 굉장히 많은데요. 지금 이제 밤이 너무 깊었기 때문에 본 방송을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전해드리고 내일 아침 일찌감치 또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먼저 오늘 윤 대통령이요. 자승 입적과 관련해서 지금 보고를 받으시고 진상을 철저히 파악하라. 그래서 29일 날이 완성에 있는 칠장사 요사체에서 발생한 화재로 총본장을 지냈던 자승 스님이 입적하는 사건이 발생했어요. 그래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확인하라. 그래서 지금 경찰 국정원에서 지금 이 화재 현장 점검하면서 지금 말하자면 입적 원인을 지금 캐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유서가 2장이 발견된 다음에 이 유서를 본인이 쓴 것이냐 아니면 본인이 쓰지 않고 뭐라고 그럴까요? 다른 사람이 쓴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이 위력을 통해서 쓰도록
했을 가능성,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고, 지금 경찰은요, 통신 기록을 통해서 이 행적을 면밀히 추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화재 직전에 이 철장소에 있었던 다른 스님들과의 이 스님들을 상대로 해서도 조사를 진행 중에 있다. 자, 이렇게 밝히고 있고요. 다만 불교 조계 중에서는요, 스스로 자승 스님이 스스로 분신했을 가능성을 분신했다라는 판단을 내놓고 있어요. 자, 그래서 종단 안정과 이 전법 도생을 발언하면서 소신공양 자화장으로 모든 종도들에게 경각심을 남기셨다. 이렇게 이제 밝히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소신공양이라고 하는 것은 뭐 불교도 여러분들은 잘 아시겠지만요, 불교에서 자기 몸을 소신공양, 소신, 그래 몸을 자기 몸을 태운다 이거예요. 태워가지고 공양한다 이거죠. 부처님한테 바친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지금, 이 종교 중에서는 공식적으로는 이제 이 스스로, 이 선택한 극단의 선택을 길이라고 하고 있고, 수사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조사하고 있는 가운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지시를 내린 겁니다. 자, 오늘 이제 이 재판과 관련해서 김용, 법정 구속화 재판과 관련해서 이재명이가 내놓은 발언, 이재명의 이제 심야 입장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재명의 입장문을 보면은요, 이 실형 선고를 받아서 이건 한마디로 항상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검찰의 짜깁기 수사. 표준 말은 짜깁기인데, 제가 뭐 충청도 사투리를 써서 그러지만 짜깁기라고 그러죠. 그냥 쉽게. 짜깁기 수사와 기소를 통해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나왔다. 자, 그리고 일주일 만에 20억 원이 넘는 후원금이 모일 정도로 경선 자금 조달 여력이 넘쳤는데,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경선 자금 확보를 해서 범죄를 저질렀다고 하는 말이냐? 도저히 이건 믿기가 어렵다. 그리고 부정선거가 한 자금은 단돈 1원도 없었다. 이렇게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현재 재판이 다 끝난 게 아니지 않느냐? 좀 더 지켜보자.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는 뭡니까? 이재명이가 그동안에 3심까지 가서 대법원에 가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 경험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전부 신뢰할 수 없는 아주 특단의 사정에 의해서 무죄가 나왔잖아요. 그러나 요행을 지금 이재명은 또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직 재판이 끝난 게 아니니까 좀 더 지켜보자. 이 얘기는요, 대법원 가서 뒤집어질 수 있잖아. 이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재판부가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인정했잖아. 그리고 이 김용하고 민간업자 사이에 유착 관계가 있었다고 재판부가 판단했잖아. 여기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해? 이러한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요, 일체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러니, 이재명이가 이게 인간입니까? 이러니까, 예. 자, 그러니까 이 얘기는요, 결국 뭡니까? 자기의 분신이다. 왜냐하면 지금요, 이 법조에서도 그렇고, 언론계에서도 그렇고, 분신 같은 사람이라 했잖아요. 그리고 측근이다. 그러려면은 김용이나 정진산 정도가 돼야 측근이지, 유동규는 측근이 아니야. 이 대목 때문에 유동규가 열받아갖고 쫙 불기 시작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본인 스스로가 이 측근이다. 아주 그렇죠? 분신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법원에서 이거 경선자금 너 이거 나무한테 유동규한테 받은 거 맞아. 이렇게 됐으니까 측근이 받았는데 분신이 받았는데 그 돈을 왜 받았어요? 김용희가 뭐 밥 먹으려고 받았습니까? 경선 자금으로 쓰려고 받았잖아요. 경선은 누구를 위한 건데? 이재명을 위한 거예요. 그런데 이재명을 위한 경선 자금을 마련해서 그렇게 철저하게 선거운동을 했는데, 그러한 얘기를 갖다가 중에 주인공인 이재명이를 모르게, 아니면 모르게 한다는 건 상상도 안 되고, 이재명이를 반드시 알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재명한테 반드시 보고하고, 왜? 아니, 대선에서 잘 되면 김용희도 한 자리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성남시장을 하든 경기도지사를 하든. 그렇죠? 한 가지 공을 인정받으려면 제가 이렇게 비밀리야 말이죠. 경선 조직을 쫙 각 시도별로 전부 만들어갖고 이렇게 철저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돈 때문에 제가 이 자금을 받았습니다. 요 보고를 한다고 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대목에서 우리가 이제 주시할 제목은요, 바로 똑같아요. 이재명과 김용의 주장을 보면요, 이화영의 주장과 이재명 주장하고 똑같아요. 이재명이 나는 그건 전혀 몰라. 이화영이 부지사가 지가 알아서 한 거야.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재명도 마찬가지예요. 그건 김용희가 알아서 한 거고, 나하고는 관계없고, 더군다나, 김용희가 돈이 경선 자금이 20억씩 들어올 때인데, 하루에. 무슨 그걸 받았겠느냐. 그래서, 이번에는 철저히 이번에도 부인하는 거가 이재명이다. 그래서, 이재명의 프레임은요, 똑같아요. 이화영 재판에서 하는 거나, 지금 김용 재판에서 하는 거나 똑같다.
딱 차단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유창훈이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 시장님, 이 대표님, 아니 부지사가 하는 것, 지사가 있는데 부지사가 더군다나 대북 송금 이 엄중한 사건을 갖다가 하는데 지사가 모르겠다는 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갑니까? 그리고 지사가 그런 중대한 사안이 진행 중에 있다는 것을 모른다는 게 그게 이해가 갑니까? 이렇게 유창훈 판사마저도 문제 제기를 하고 질문했잖아요. 대답을 못해. 자기는 모른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사실상 게임이 끝난 것이고, 이게 이제 대장동 다른 지류들, 그렇죠? 그러니까 김용 사건은 이제 대장동이 그게 지류고, 대장동 본류는 별도의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다. 왜? 이게 내내 가장 중요한 게요. 대장동 사건이든 우이대 신도시 사건이든 뭐 백현동 사건이든 간에 이 유동규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재판의 의미는 유동규 진술 발언의 신뢰성을 거의 100% 인정했다는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대장동을,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요, 이 박정환 수석 대변인이 대장동을 둘러싼 검은 돈의 흐름 끝에 이재명 대표가 있으면 국민이 이미 다 알고 있다.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원우 의원마저도 진실을 가질 수 있을 거냐. 세상에 또 정치 탄압이라고 그러겠지. 진실은 밝혀지겠죠.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예. 자, 그리고 김웅 같은 경우에는요,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에 빗대가지고 말을 가져온 김용은 구속이 됐는데 말을 탄 이재명은 무사하다. 예. 이러한 비판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오늘 이 재판 관련해서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오늘 재판, 이 법정 밖에서 제가 지금 앞방송에서 지금 말씀을 드린 바 있는데, 수혜자 이거 이재명이야.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전부 다 이재명에 대한 도구에 불과해. 여기서 도구에 불과하다. 이거는 희생양이 된다는 거예요. 전부 사람 취급 안 하고 도구니까 수단에 불과하는 거니까 사람 취급을 안 하고 오로지 이재명 하나만 지가 사람 노릇을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혜자, 최종적인 수혜자는 완전히 이재명이기 때문에 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한다. 이런 발언을 한 거나 마찬가지고요. 자, 그래서 이제 앞으로도 지금 이제 이번 재판 상당한 이 뭐라고 그럴까요? 유죄 인정을 하는데 다른 재판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말이죠. 이 남욱, 정민용, 유동규 본부장 이런 사람들이 한 얘기, 돈을 건넨 시점과 장소와 같은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 이 법원이 전부 다 인정한 거, 이게 굉장한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판단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재판에서는요, 김용희가 수사했다고 혐의를 받는 불법 조작은 8억 4,700만 원 가운데서는요, 유동규하고 그다음에 유동규 본부장이 자기가 쓰려고 돈을 좀 제껴놨거나 아니면 남욱한테 돌려준 돈을 제외한 6억 원을 모두 사실로 인정을 했어요. 예, 그리고 뇌물 혐의의 경우에는 1억 9천만 원 중에서 7천만 원만 인정을 한 점이 약간의 차이일 뿐이고 전부 다 인정이 됐다. 자, 그래서 지금 유동규 본부장의 말대로요, 이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 수혜자는 결국은 이재명이다 라고 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모두 동의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에는요, 이제 함세웅 이런 것들한테 뭐 신부란 말 붙일 수 있어요. 이거 함세웅이가 말이죠, 추미애를 끼고 도네요. 그래서 결국은 남성 비하 발언, 남성 성희롱 발언으로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가 난리가 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제 어제 종로구, 왜냐면 추미애가 이제 불교 신도잖아요. 그래서 이 조계사에 있는 전통문화예술 공연장에서 열렸어요. 예, 추미애가 소설 썼다는 거 아니에요? 장안이라는 소설? 예, 거기서 이제 이 관련 인사들을 갖다가 전부 이름을 살짝 바꿔가지고 등장인물을,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요, 추미애가 윤석열 대통령하고 얼마나 당시 검찰총장 때 이 각을 세운 게 아니라 얼마나 윤 대통령 징계하려고 잘라내려고 식물총장 만들라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갖다가 전부 소설로 재구성한 내용이 추윤 갈등, 이게 오늘 출판 기념회 한 장안이에요. 자, 그래서 여기에서 말이죠, 이 함세웅이가 뭐냐? 어떻게 이제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만도 못하냐? 요 말이 지금 많은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그러면서요, 우리 모두가 속죄된다. 그걸 포착하지 못한 결과 얼마나 많은 지금 대가를 치르고 있느냐? 괴물이 정치하고 있지 않느냐? 아니, 현직 대통령을 괴물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요, 괴물 추계도 못해.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런 반면에 또 추미애는 엄청 지켜 세워요. 추다르크, 그러면서 잔다르크라는 프랑스의 성녀이자 순교자인데
확인되기까지 500년이 걸렸다. 그러면서 추 장관도 당대에는 확인받기 어렵다. 다음 세대에서 확인될 것이다. 야, 이게 정말 쥐약을 먹어도 이런 쥐약을 먹은 인간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철험회 소속 의원들도 많이 오늘 참석을 했어요. 그래서 황운하, 김용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참석했어요. 황운하는 뭐라고 했느냐. 장관님에게 아득바득 대드는 윤석열을 당시에 정리하지 했어야 하는데 아쉽다. 그 부분만 정리되면 멋지게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인 검찰개혁을 한 장관으로 역사의 길이 남았을 것이다. 그리고 이 책을 소설로 써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이 김용민은 또 이런 아부 말은 우리가 현직 대통령 함부로 욕하기 어렵지 않느냐. 그런데 소설 주인공인 용건석은 이제 윤 대통령을 얘기하는 거예요. 소설에서. 이 나쁜 XX 마음껏 욕해도 된다. 그러니까 김용민은 욕을 못해서 미치고 환장하는 인간이에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오늘 이 발언들이요. 많은 파장을 낳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심지어 말이죠. 윤미향이도 오늘 또 참석을 했어요. 이게 참석할 인간들은 전부 다 참석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소설 쓴다고 했는데 이 추미애가 언제 이런 얘기를 했느냐. 2020년도 7월 달에 법사위에서 이제 아들 의혹이 나와 있을 때 이제 그 질문을 하니까 소설 쓰시네. 이렇게 비판해가지고 난리가 난 적이 있죠. 그래서 한국소설가협회로부터 소설 쓰는 것을 갖다가 거짓말하는 행위에 빗대어서 소설가들의 자긍심에 상처를 줬다. 그래서 공개 사과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공개적으로 사과하라. 이런 압박을 받은 바 있어요. 자, 이게, 오늘 말이죠. 정말 이거, 오늘 출판 기념회에서 함세웅의 이런 발언들. 자, 그래서 방울 다닌 남자들이 여성 하나만 못한 거예요. 문재인, 이낙연 총리 다 남자들이잖아요. 요런 발언에서 지금 난리를 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함세웅 이 발언을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어요. 이게 얼마나 인간답지 않은지 참 기가 막힙니다. 예. 자, 그래서 우선요, 이제 이 장아리, 이름이 장아리가 우리가 너 참 장하다. 헐 때의 장아리예요. 예. 그래서 이게 이름을 말이에요. 이름만 치환을 했어요. 이 장아리에서 윤 대통령은 용건석, 김건희 여사는 김신명, 이런 가명을 사용해서 지칭을 했고, 그리고요, 한동훈 장관은 하도훈, 조국 장관은 이 민정수석 명성, 웃겨요. 대통령의 신임을 받던 민정수석 명성, 그리고 유시민은 자신의 의사와 보관에게 여건이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인식되는 유민주, 이렇게 이렇게 이제 이름을 바꿔서 썼어요. 자, 그래서 오늘 추미애, 이 추미애 출판 기념과 관련해가지고 함세웅이가 한 발언을 조금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미애 별명이 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추다르크다. 원명은 잔다르크 프랑스의 성녀다. 제가 많은 청취하시는 분들을 만났는데 거친 표현을 하면 남자들, 이 방울 있지 않나. 근데 방울 날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만 또 못하다. 그러면서 말이죠.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 이낙연 총리, 또 무슨 비서관들, 장관들 다 남자들인데 그 여성의 결단을 수령하지 못한 게 지금 윤석열 검찰 독재 정권을 가져오지 않았느냐. 이건 우리 모두가 속절해야 한다. 그러면서요. 또 윤 대통령을 겨냥했고 뭐라고 했느냐. 이 괴물이 지금 정치를 하고 있지 않느냐.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고 찢어진다. 가슴 아프고 찢어지는 거는 이런 인간들. 추미애 이거 검찰이 뭐하고 있는지 빨리 수사해갖고 추미애도 이거 집어넣어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자, 그리고 왜 이제 그런 문재인, 이낙연을 이렇게 조지느냐. 추미애가 뭐라고 그랬어요. 지난 7월 달에 자기 문재인한테 사표를 당했다고 돼 있잖아요. 사표를 내라고 종용을 당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사직이라는 게 있을 수 없다는 거 아니에요. 예.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바 있어요. 자, 사표 종용받아서 자기는 사표를 거부했고 사직서를 쓸 수가 없었다. 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자, 그러면서 이제 함세웅이는 책을 보니까 그 얘기더라. 왜 실명을 안 했을까? 실명을 하면 또 문제가 되는 게 있는가 보다. 그래서 이제 장안 이런 얘기를 이제 썼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추미애는 말이죠. 오늘 여기 출판 기념회에서요. 얘기한 게 왜 이런 소설을 썼느냐. 집필 동기. 절정으로 치닫는 국민의 분노를, 그리고 절정으로 향하는 시대의 과제를 외면하지 않고 검찰 개혁을 완성하고자 이런 소설을 쓰게 됐다. 예, 이렇게 입장을 밝혔어요. 자, 그리고요. 예, 그리고 이제 이 책 내용을 보면은요. 취임 때부터, 장관 취임 때부터 사퇴할 때까지 벌어졌던 소유의 추윤 갈등을 실화를 토대로 쭉 정리해 나간 책이라고 이렇게 출판사가 소개를 하고 있고요. 2019년도 조국 사태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이는 사건도 소설에서는 명성사태라는 이름으로
언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야, 이게 참, 그리고요, 또 이 신류근, 이것도 문제지요. 여기 이제 장아리에 대해서는요, 괴기롭고 괴랄한 겁나는 시대, 그 이면에 어떤 음모와 술수들이 난무했는지 실식할 만한 사실들이 그려진 소설이다. 읽는 동안 길고 불쾌한 터널에 갇혀 있다 나온 기분이다. 야, 요것들이 그냥 좌파, 이 완전히요, 일제히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하나만 더 여러분께 덧붙이면은, 지금 이제 철험에 지금 그러지 않아도 이거 다 와야 되고 있다. 왜? 최강욱이는 잘려나갔죠? 당선 무효형으로. 김남국이는 코인 사태로 지금 이미 탈당을 했죠? 황운하는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미 철험에는요, 사실상 유명무실한, 이제 실체로, 유명무실하게 됐다. 사실상 이제 이름만 남아있는 것이 아니냐. 왜 이렇게 전부 다, 지금, 이 뭐라 그럴까요? 이 의원직을 상실하거나 사회적 논란으로 인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등 이 그 국회 진출이 굉장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요. 네, 그래서 지금 사실상 와해 위기에 지금 빠져 있다. 이러한 지금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이제 강민정 민주당 연구원은요, 이 최강욱을 대신해서 연구단체인 공정사회 포럼 대표 의원을 맡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 강민정이는요, 21대 비례대표로 진출해가지고 정치를 퇴행시킨 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강민정이는 자발적으로 정치를 떠났고, 다른 지금 이제 이 철험의 의원들은요, 지금 많은 논란과 사법적 판단에 지금 완전히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다. 그래서 지금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황운하는 3년형 맞았고, 김남군 코인 사태 때문에 탈당해서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고, 그리고 김용민은 요즘 이제 뭐 계엄령 선포할 것이다. 또 이런 발언에서 상당한 윤석열 정권이 총선에서 승리하면은 계엄 선포한다고 나오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계엄 저지선 단선 과반수를 민주당 단독으로 지금 받아야 되겠다. 이런 지금 프레임을 짜서 지금 열렬히 홍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강욱은 최근에 이 의원직을 상실하고서도 암컷 발언을 계속해서 당원권 정지 6개월의 비상징계를 받았잖아요. 자, 그래서 각종 이런 논란이 여론에 상당한 지금 영향을 주고 있다. 그래서 지금 뭡니까? 지금 민주당이 벌벌 지금 떨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의 반응을 보면요, 철험에서 유독 사건 사고가 잦았는데 강경돈이 얼핏 보면 당을 위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당 전체를 민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개딸의 영향력으로 인해 대중 영합주의에 빠지게 된 철험회를 당 지도부가 제재할 필요가 있는데, 오히려 죽이 잘 맞는 모습을 보이니까 지금 큰 문제가 더 커지는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적 시각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 민당 내 초선 강경파 지원의 모임인데, 이게 친명상의 활동을 강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이 철험의 특징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개딸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왔지만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풍비 박살나는 것이 아니냐, 빨간 불이 들어왔다. 이런 지금 이 지적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 철험회가 이렇게 이 반성 없는 태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내년 총선에서 상당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전망이 힘을 받고 있어요. 자, 그래서요, 각종 구설에 휩싸여도 문제를 인정하지 않고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을 이어간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냐.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도 이러한 일이 계속 반복된다면 당이 어떻게 승리할 수 있겠느냐. 이러한 지금 우려들이 지금 당내에 쫙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황운하도요, 반성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이번 유죄 판결을 받고서도. 자, 그래서요, 그래서 이번 이 황 의원 사건을 비롯한 여러 계기마다 철험의 돌출 발언과 행보, 민주당의 하나의 폭탄으로 지금 인식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철험의 비리와 관련된 또 우리 민심과 괴리된 부분을 우리 취재기자 여러분들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폭로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철험의 언행을 보면은 중도층들이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공감대가 중도층 사이에서 쫙 퍼질 수 있도록 언론인 여러분들에서 각별하게 취재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문제 제기를 하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모든 저의 심야 방송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편안히 주무십시오. 벌써 이제 2시가 훨씬 넘었네요. 내일 아침 일찍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